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듈 3, 4, 5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어저께 좀 많이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게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수업만 저한테 듣고 나서 그냥 끝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도와드리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 그냥 진도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뭘 보내드렸냐면, 그 웹엑스에 보내드렸는데, 어, 요렇게 지금 올렸어요. 제가 모듈 1, 2, 그다음에 2, 모듈 1에 1, 2, 모듈 2에 1, 2, 그다음에 모듈 1 추가 설명해가지고 하나 올려둔 건데, 제가 그 모듈 1 추가 설명 이렇게 해놓은 거는 앞에서 제가 강의할 때 좀 소홀히 했거나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모듈 1에 대해서 그동안 뭐 저한테 이메일로 질문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바로 질문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강의를 제가 안 해둔 거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모듈 3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자, 프로토콜하고 이제 모델, 뭐 이렇게 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면 설명한 내용은 룰, 프로토콜, 그다음 프로토콜 슛 혹은 프로토콜 스택, 그다음에 그걸 정하는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프로토콜 스택 중에서 레퍼런스 모델이 있습니다. OSI 7 레퍼런스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인캡슐레이션, 데이터 액세스, 뭐 이런 내용을 오늘 모듈 3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 3의 제일 첫 번째 디자인 오브젝티브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어,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이걸 딱 보고 나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나오지? 하고 나서 어, 봤는데 사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화면 공유가 왜 안 넘어가지?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요 내용이에요. 디자이너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는 명칭이 거창해가지고 상당히 큰 내용이 있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조차도. 그래서 룰과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이그젬플 보게 되면 새로운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샀습니다. 근데 운전을 며칠 했는데 이것이 뭔가 워킹하지 않는 것을, 컬렉트리 워킹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동료들하고 좀 상의해서 이거는 좀 리페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리페어 패실리티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가까운 데 가서 갔더니만 뭐가 나왔냐면은 이 미케닉스, 그러니까 수리공이죠. 미케닉이 another language로 얘기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어디 차량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래갖고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서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것을 어, 어떻게 내 답답함에 대한 것을 표현할 건가, 그거에 대한 것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래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간 뭐 레포트 비슷하게 받으면서 아 이렇게 해서 프로토콜 혹은 룰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그 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너무나 간단한 문제이니까 뭐 이거는 다 해결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이 뭐냐? 여기 보면 이제 그 통신 네트워크 가지고 나서 전체를 버블로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뭐 IP 주소라든가 DNS, 디폴트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뒤에 설명이 나오니까 아, 그냥 아 그런가 있는가 보다 하고 나서 그냥 그 영상 그것만 그냥 그 디바이스 하나에 대한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 그런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크기도 변하고 그 복잡도도 변해요. 저희 지난 모듈 1인가요? 거기서 보게 되면 LAN, WAN에 대한 것이 있고요. 컨버지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컨버지 하는 네트워크가 과거에는 보이스 데이터 음성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특성에 대한 네트워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컨버지드 네트워크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에 대한 것, 커넥션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디바이스가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지. 아까 그 미케닉스가 하는 친구가 보니까는 언어가 다르다. 그럼 이제 곤란한 거 아니야? 나는 한글을 하는데 저쪽에 뭐 필리핀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일본 말로 한다든가. 그러면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샌더, 리시버, 미디어. 그러니까 통신 채널과 송수신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건 모두 프로토콜로 어, 이루어집니다. 프로토콜로 그 통제가 이루어진다기보다도 프로토콜로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프로토콜이 무엇이냐?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is rule은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제 바뀐다가 되는 거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메시지 소스가 시그널 형태로 트랜스미터 변하고요. 미디어로 전달된 다음에 리시버 쪽에서 시그널에 대한 것이 메시지로 변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아, 내가 자동한 거에 대한 걸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하고 변환을 하는 거죠. 뭐 파파고니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달하고 다시 받고 하듯이 두 개의 호스트가 두 개의 엔드 디바이스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미디어 통해 갖고 전달되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룰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룰을 정할 건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디비주얼 개인에 대한 사람들이 그 컨버세이션 하기 위해서 서로 룰이라든가 어그리먼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퍼스트 메시지는 읽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적절하게 포맷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말을 얘기해 봤을 때 상대방이 나오는 말을 알아야, 나와야지, 아, 이게 말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second, those message properly formatted. 첫 번째에 대한 것은 그것이 잘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아래 보게 되면은 human communication between 밥은 수로. 그러니까 이건 순서가 막 대각각이네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도 안 돼 있어요. very difficult 안 돼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아래처럼 제대로 만들어진 그런 룰을 정했다는 거죠. 룰, 어그리먼트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이 다음 사항을 설명을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identified sender receiver 누구한테 보내고 받을 건지. 그러니까 송수신의 어드레스 같은 걸 가지고 나서 구분을 하겠죠. common language and grammar 영어로 할지 뭐 불어로 할지 일본어로 할지 그런 것처럼 TCP/IP를 쓸지 OSI를 쓸지 그런 것이고 speed of timing of delivery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진도 나가는 것도 질문이 없어가지고 플로우 컨트롤이 안 돼요. 하지만 대충 이 정도는 뭐 쉽게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거의 일방적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든지 질문 여기서 하셔도 좋고요. 오프라인 끝나고 나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confirmation, acknowledgement, requirement. acknowledge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 수업이 여러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last login 한 타임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얼마만큼 진도 쫓아오고 안 쫓아오고에 대한 거를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시험 보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내가 빠르구나 느리구나 조금 느리구나 낸 걸 내가 판단을 그걸로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어, 어쨌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보면 샌드 리시버, 그 다음에 랭귀지 그래머, 스피드 앤 타이밍 딜리버리, 컨포메이션, 애크놀리지먼트 리콰이어먼트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 컴퓨터 프로토콜 에 대한 것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인코딩, 어떤 인코딩을 쓸 건지, 포매팅하고 인캡슐레이션은 뭘 쓸 건지, 사이즈에 대한 거, 타이밍에 대한 거, 딜리버리 옵션 이런 것들이 컴퓨터 프로토콜에 정의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인코딩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인코딩이라는 게 인포메이션을 컨버팅하는 과정입니다. 음성에 대한 거를 0101로 바꾸고 비디오에 대한 걸 0101로 바꾸고 0101 바꾼 다음에 이게 만약에 무선으로 보낼 때에는 뭐 우리가 쓰는 뭐 CSM 아니 저기 암호화 기법은 또 뭘 쓸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다 약속을 해야 됩니다. 코딩은 반대적으로 푸는 과정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코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코덱. 코덱이라는 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그런 건데 그게 보통 코딩, 디코딩의 약자예요. 코덱. 그래서 여기 보면 코덱.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코딩, 디코딩이 그런 뜻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메시지 보내고 난 다음에 아, 인코딩 하는 요 부분이 있네요. 여기 보면 메시지 소스 원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인코딩하고 그다음에 트랜스밋하고 그다음에 채널 통해 가지고 리시버 받으면은 이제 디코딩하는 그 트랜스밋 리시버 하고 난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에 대한 과정이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스 인코딩 하는 과정, 이쪽에서는 데스티네이션 디코딩 하는 과정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포맷 and encapsulation. 어떤 포맷을 갖고 나서 어떻게 뭘 겉에다 씌울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코딩, 디코딩은 어떻게 보면 변환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포맷을 정하는 것이 메시지 포맷이 되겠습니다. 포맷하고 스트럭처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내 우편 보낼 때 보는 내용 집어넣고 거기에다 봉투 집어넣는 거랑 비슷한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 포맷이라는 것은 메시지 타입, 그다음에 채널, 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앞에가 헤더 혹은 뭐 이게 다 헤더네요. 이게 다 헤더가 되는 거죠. 요 헤더 그다음에 뒤에가 이제 페이로드가 쫓아오는 건데 이게 지금 IPv6 어드레스입니다. IPv6 헤더예요. IPv6 헤더는 40바이트입니다. 보면 버전, 트래픽, 크레스, 플로우, 레이블, 페이로드, 넥스터, 헤더, 헙, 리미트, 그 다음에 16바이트에 대한 소스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옵니다. 이것이 마치 어디다 우편은 어디다 붙여야 되고 봉투 사이즈는 무엇이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시지 사이즈. 메시지 사이즈가 너무 커도 어렵고요. 너무 작아도 안 돼요. 너무 작으면 이게 너무 작으면 그쪽에다 패딩을 붙여서 특정한 사이즈 이상이 되도록 미니멈 얼마의 사이즈를 보통 만듭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미디엄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어, 인코딩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 메시지에 대한 것은 보통 이제 빛으로 처리되고 빛 자체가 보통은 패턴
of a light sound or electric impulse 이런 형태로 해서 비트가 물리적인 신호로 변합니다. 이게 전기적인 신호일 수도 있고 옵틱이라고 하는 그 광학적인 특성을 갖출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호스트는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인터프리트 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디코드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게 메시지에 대한 사이즈라기보다도 그냥 뭐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지 사이즈는 이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사이즈가 정해지는데 너무 길어도 안 되고요. 너무 짧아도 안 됩니다. 적절한 중간 사이즈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메시지 타이밍. 이제 타이밍하고 딜리버리하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피드를 맞춰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메시지 타이밍을 또 맞춰야 됩니다.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플로우 컨트롤에 대한 거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리시버의 용량이에요. 리시버의 용량. 샌더가 아무리 용량이 크더라도 리시버가 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은 샌더가 보내는 거에 따라서 나 지금 받은 거 조금 조절해서 보내줘. 나 너무 많아. 조금 딜레이해서 보내줘. 그렇게 하는 게 플로우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트랜스미션하는 레이트를 매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인포메이션을 보낼지 그것을 결정하는 게 플로우 컨트롤입니다. 리스폰스 타임아웃은 무작정 기다려놓고 나서 이게 언제 리플라이가 올지 모르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플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제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안 오면은 내가 보내긴 했는데 저쪽에서 못 받았구나. 아니면 저쪽에서 리플라이가 와야 되는데 리스폰스 자체가 오다가 얘가 잃어버렸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 재전송을 하던 어쨌든 에러 리커버리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액세스 메소드에 대한 것이 이게 채널 자체가 그냥 1대1 통신 채널을 서로 TX, RX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이 보면 미디어를 쉐어한 상태에서 혹은 여러 소스 데스티네이션이 여러 개인 상태에서 서로 다른 노드가 서로 다른 그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막 전달해서 패스를 서로 경쟁을 하면서 보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누구한테 우선순위를 줄 건가, 누구한테 보낼 수 있는 권한을 줄 건가에 대한 것이 바로 액세스 메소드에서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CSMA라고 하는 거 좀 써드릴까요?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은 이런 게 TDMA, FDMA, 여기 보면 여기 보게 되면 멀티플 액세스예요. 여기에 보면 타임 디비전 하냐, 프리퀀시 멀티플렉싱 하냐에 대한 거. 그래서 멀티플 액세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게 되면 리소스가 딱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 명이 서로 쓰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채널이 많이 이렇게 돼 있다면 뭐 이런 식의 구분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에 여러분 익숙한 우리나라 CDMA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LTE에서 OF DMA 기술이라는 거. 이 MA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것이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아니라 이제 오늘 할 텐데 레이어 2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것은 이제 CSMA입니다. 캐리어 센스 멀티플 액세스. 캐리어 센스 센싱인가요? 센싱인지 그건 좀 찾아보세요. 멀티플 액세스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것이 with CDMA. 컬리전 디텍션이에요. 컬리전을 액션 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방식이 CSMA CB. 그 다음에 레이어 2에서 와이어리스 랜에서 쓰는 기술 자체가 이제 CSMA CA. 컬리전 어보이던스. 컬리전 어보이던스 할 수 있도록 쓰는 기술이 바로 그
CSMA, CA입니다. 그래서 멀티플 액세스에 대한 기술도 통신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액세스 메소드라는 것이 컬리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룰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디바이스가 만약에 전송을 하게 된다면은 메시지는 손상되겠죠. 그래서 프로액티브하게 먼저 하거나 혹은 프리벤트 할 수 있도록 그거의 것을 정의하는 프로토콜이 필요하고요. 어떤 프로토콜은 리액티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컬리전이 발생한 이후에 그 리커버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액티브는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프리벤트하고 사전의 시도이고요. 그다음에 리액티브하게 하는 것은 컬리전이 발생한 이후에 그거를 빨리 리커버리 해가지고 리트랜스미션 하던 어떤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액세스 메소드에 대한 것도 우리가 룰 정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딜리버리 옵션 자체가 유니캐스트하는 거는 1대1 통신에 대한 것이고요. 멀티캐스트는 내가 원한 특정한 사람한테 보내는 방식이고요. 브로드캐스트는 모든 사람한테 보내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브로드캐스트라는 게 여기 노트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IPv4 네트워크에서 브로드캐스트는 쓰이고요. V6에서는 정의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캐스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애니캐스트. 그래서 애니캐스트라고 하는 건 특정한 사람들만 내가 보낼 때 여기에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딱 보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또 보면 유니캐스트는 이렇게 하나에 대한 걸로, 그다음에 멀티캐스트는 여기 두 호스트한테만, 브로드캐스트는 전체 다 보내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드 아이콘에 대한 거를 쓸 겁니다. 뭐 이거는 노테이션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은 뭐 같은 그림에 대한 거를 노드로 표현하고 나서 노드 호스트를 아이콘으로 표현해 놓고 나서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를 쓰기 위해서 쓰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를 쓴 겁니다. 자,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프로토콜에 대한 걸 할 때 우리가 의전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외국 대통령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한 걸 정하는 것이죠. 국가에서는 이제 대통령 대 대통령이 가야지. 예를 들면은 물론 뭐 나라의 그 규모라든가 그 대우받는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외국의 대통령이 왔는데 우리나라 뭐 국무총리가 그냥 응대한다든가 장관이 응대한다. 뭐 그렇게 되면은 뭐 그게 이제 국격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니까 이 단말들에 대한 얘기를 갖고 나서 지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서 구현이 될 수 있고요. 그거는 프로토콜은 펑션이 어떻게 돼 있느냐, 포맷은 어떻게 정의했느냐, 그거의 룰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프로토콜 타입은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시큐리티, 라우팅, 서비스 디스커버리 이게 이제 그 이렇게 타입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타입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은 두 서너 개, 뭐 여러 디바이스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시큐리티는 내 데이터가 오센티케이션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티그리티하고 데이터 인크립션을 제공합니다. 프로바이드 어센티케이션이라고 어센티케이션이라는 용어는 뭐냐면은 이 사람 홍길동이야, 얘 강감찬이야, 얘는 세종대왕이야 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오센티케이션에 대한 것이고요. 인티그리티는 내가 보낸 메시지가 하나 이제 손상되지 않거나 누가 그걸 손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것을 어,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데이터 인크립션은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어센티케이션 인티그리티를 하기 위한 데이터 인크립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인크립션 프로토콜을 썼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우팅에 대한 거는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의 여러 개의 노드를 거쳐고 패스가 여러 개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정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우터가 라우팅 인포메이션, 루트 인포메이션을 서로 교환을 하면서 어, 가장 베스트 패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라우팅 프로토콜이에요.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최근에 와가지고 근데 워낙 서비스들이 많으니까 서비스를 내가 어딘 걸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그냥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비스 디스커버리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 보고 나서 스피커도 있고 뭐 프린터도 있고 다른 단말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내가 보고 싶을 때 그때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펑션을 볼까요? 네트워크 프로토콜 펑션. 어, 디바이스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IP 데이터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IP 에 대한 헤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내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IPv6 헤더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네트워크에다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메시지에 대한 것이 어느 쪽 데스티네이션이고 나는 누구다라는 거를 헤더를 실어 가지고 내의 디폴트 게이트웨이에 해당하는 라우터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은 얘가 얘가 IPv6 헤더만 보고 나서 얘가 데스티네이션 어디구나 라고 라우터 미리 설정되어 있는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나서 그거를 해당하는 데스티네이션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 호스트 쪽에 단말이죠. 엔드 디바이스인 데스티네이션 쪽에서 이것이 내 거구나 판단하고 나서 이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 해야 되는 펑션을 하나하나씩 이제 써봤어요. 어드레싱, 소스 데스티네이션, 아이덴티파이, 센더, 리시버 하기 위해서 있고, 릴라이빌리티. 릴라이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내는 것이 제대로 전송되는 건지에 대한 거를 개런티드 딜리버리 되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플로우 컨트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플로우를 조절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플로우를 efficiently 하게 받을 수 있는 레이트를 제어하는 것이고요. 시퀀싱이라는 것은 순서가 되겠습니다. 메시지 보내는 순서에 대한 것이 1, 2, 3, 4 순서로 보냈는데 저쪽에 3, 2, 1을 받았다. 그럼 순서를 바꿔가지고 위에다가 메시지를 올려주는 형태가 되고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1, 2, 3 패킷을 보냈는데 2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 갖고 이를 다시 재전송해라고 할 수 있는 과정이 여기 이제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제 전달을 되고 나서 내가 보내고 받고에 대한 게 여기에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음성,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저기도 음성, 데이터, 비디오를 다 쓰고 있다. 그랬을 때 각각에 대한 것을 음성, 데이터, 비디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기를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사실 요거는 약간 엔드-투-엔드 레벨이 되겠는 거고 나머지는 보면 네트워크랑 연관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인터랙션 하는 거 볼까요? 인터랙션 하는데 이제 네트워크가 several 프로토콜을 필요로 해요.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필요로 해요. each protocol has 각각엔 각각 그 펑션하고 포맷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웹 서비스에 대한 걸 웹 브라우저 쓴다. 그러면 이쪽은 클라이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서버가 될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에서 내가 보내는데 밑에 레이어에서 해야 되는 것도 상위 계층이 해야 되는 것이고 중간 계층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만 일단은 이런 프로토콜이 내가 웹 브라우저를 썼을 때 쓰는 프로토콜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랜에서 쓰는 이더넷 프로토콜, 그 다음에 라우터 경우에는 IP 프로토콜, 그 다음에 엔드 투 엔드에서 아까 얘기한 시퀀싱이라든가 플로우 컨트롤을 담당하는 TC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 계층의 웹 브라우저하고 웹 서버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의 HTTP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 웹서버, 웹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플로우 컨트롤하고 딜리버리 보장하고 컨버세이션에 대한 세션 관리하는 것이 이제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경유해가지고 패스 전달해가지고 샌더 리시버 사이에서 전달할 수 있는 IP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닉카드에서 라우터까지 가는 혹은 라우터 사이 혹은 라우터하고 저쪽 서버 사이 거기에 만약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거기에 관련된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토콜 슈트가 보게 되면 어떻게 이제 이게 왜 이렇게 각각의 기층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프로토콜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 오브 인터릴레이티드 프로토콜 커뮤니케이션 펑션을 필요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HTTP, TCP, IP 그거랑 비슷하다고 그거예요. 그게 보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보게 되면 컨텐츠 레이어, 룰 레이어, 피지컬 레이어 이렇게 했네요. 레이어 자체가 컨텐츠를 주고받는 이고 그다음에 룰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 컨버세이션 프로토콜에 대한 것이 있고요. 진짜 피지컬하게 전달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릴레이티드 프로토콜의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아까 예를 들면은 뭐 서로 다른 랭귀지를 쓰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토콜 슈트가 필요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것이 레이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하이어 레이어, 로우 레이어. 하이어 레이어는 약간 엔드 투 엔드에서 서로 필요한 것이고 로우 레이어는 밑단에서 이제 진짜 어, 위에다 어떻게 서비스를 해줘야 될지에 대한 걸 정해야 합니다. 밑단이 안 되면 위에는 소용이 없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가 뭐 죽었다. 그러면 뭐 통신이 안 되니까 뭐 브라우저에 대한 것은 서비스를 못하는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 슈트 이볼루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하나만 딱 나왔습니다만 이게 뭐 이거 이외에도 되게 많아요. 어, 뒤에 나오게 될 때 내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지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신에 대한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그 언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어, 메인프레임 컴퓨터부터 할까요? 오래된 얘기긴 한데 메인프레임 컴퓨터 뭐 전부 다 미국에서 이야기입니다. 메인프레임 컴퓨터라고 해서 옛날에 컴퓨터를 딱 만들면은 여기다 이걸 연결하는 터미널 같은 걸 연결을 해서 이렇게 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멀리 있는 거에 대한 것을 접속해서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거죠. 어, 옛날에는 전부 다 PSTN이라고 하는 전화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모뎀이라고 하는 전화 방식으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를 표준화한 것이 엑스타25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거의 많이 쓰이게 됐어요. 메인프레임 컴퓨터 연결하는. 메인프레임 컴퓨터 연결하는 데 보면은 데크머신이라고 해요. 데크가 있고요. 제록스라는 회사가 또 있는데 제록스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회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애플톡은 그 다음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애플톡. 그 다음에 아까 또 뭐였었죠? 제가 그걸 보니까는 노벨 넷웨어, 뭐 애플톡 이런 건 조금 뒤에 나온 거긴 하지만 사실 내가 써놓을게요. 시대적으로 비슷하니까. 애플톡, 그다음에 넷웨어. 노벨이라는 회사가 또 대단한 제품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전부 다 회사 디펜던트 돼 있는 것이고 엑스타 25는 이 전화망을 스탠다드 잡던 과거에는 CCITT였는데 지금 ITU-T로 돼 있으니까
ITOT에서 야 우리 전화망에다 데이터 서비스하기 위한 거는 이거야라고 한 게 엑스타 25. 그래서 이제 ITOT라고 하는 데가 먼저 이렇게 스탠다드를 잡고 나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다가 또 하나 나온 데가 이제 그 미 국방성이라는 데가 있죠. 미 국방성, 미국의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가 어, 작전망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미국 작전망을. 그러니까 옛날 뭐 스타워즈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작전망이라고 하는 게 전화망을 기반으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소련하고 그 전쟁할 때 간첩이 와가지고 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전화망의 큰 단점은 센트럴라이즈돼 있으니까 이게 한번 어디 폭격을 받으면 어, 작전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분산 시스템을 만들자. 분산하는 시스템. 분산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것 자체가 뭐냐면은 어, 이제 TCP/IP라는 게 여기서 만들어지죠. TCP/IP. TCP/IP라는 걸 만드는데 미 국방성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야 시스템 하드웨어 뭐 저기 서버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전부 다 기존 업체 거를 받는 거야. 근데 여기에 소프트웨어만 그러니까 뭐 TCP/IP는 소프트웨어만 들어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몇 가지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저기 한 PSTN망 기반의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것을 막 하는데 이게 이제 같이 막 파퓰러해지는 이유가 이제 유닉스 머신이랑 같이 실은 OS랑 같이 연관이 돼 있긴 해요. 유닉스 머신에 TCP/IP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간단하게 그 정도만 얘기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표준을 잡는 데는 IETF라는 데가 표준을 잡았어요. IETF. 자, 근데 IETF는 이게 어디 글로벌 스탠다드니 뭐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야, 이 TCP/IP에 대해서 어떻게 잘 만들까? 이 국방성에 어, 에서 만든 맨 처음에 알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TCP/IP를 발전해 나가는 네트워크 스탠다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야, 그런데 우리가 이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만들기 위해서 ISO라는 기구가 있어. 야, 우리가 이렇게 뭐 엑스타 25 이게 ITF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 그래서 레퍼런스 모델을 만듭니다. 그게 세븐 레퍼런스 모델이에요. 세븐 레퍼런스 모델에서 피지컬 레이어, 뭐 데이터 링크 레이어, 뭐 네트워크 generating 레이어, 그다음에 뭐 트랜스포트 레이어, 뭐 세션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뭐 나중에 나올 거니까 제가 먼저 설명하는 거야.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이거를 디파인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적으로 엑스타 25, TCP/IP는 전부 다 ISO 7 레퍼런스 모델 기반으로 다 바뀔 거야.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는 사실 이 엑스타 25하고 TCP/IP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빼먹은 게 있는데 너무 이제 앞서 나갔는데 여기 제가 갑자기 PSTN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 환경에서 보게 되면 어, 포인트, 여기 있구나. 포인트를 제가 못 찾아가지고 메인 서버에서 여러 가지 단말들에 대한 것을 조그맣게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라는 형태로 구축하는 걸 합니다. 그거에 만든 것이 IBM이라는 데가 이제 토큰링이라는 걸 내놨고요. 토큰링. 그 다음에 회사 까먹었는데 토큰버스라는 것이 있고요. 이건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지금 이건 사무 자동화, 이건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그런 기술로 발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이더넷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뜹니다. 제록스, 인텔, 테크사가 서로 합쳐서 만든 이더넷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수리콤이라는 회사가 뭐 상당히 나오고 네드웨어가 나오고 뭐 그런가요? 자, 이렇게 시장에 이게 랜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올 때 이거에 대한 스탠다드는 IEEE 미국의 전기전자공학회 IEEE에서 그거에 대한 것을
주도적으로 표준화를 합니다. 표준화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프로토콜 스택, 그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나왔었어요. 여기 쓰는 아까대로 랜 프로토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웬 프로토콜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웬에 대해서는 사실 엑스타25,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TCP/IP, 그다음에 여기 있는 랜 IEEE의 여러 가지 스탠다드, 이게 이제 802점 시리즈예요. 802 시리즈 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ISO 7 레퍼런스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 만든 것 자체가. 그다음에 아까 나온 애플톡이니 뭐 저기 넷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회사에서 만든 회사 자기네 제품 프로토콜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에 대한 것을 ISO 7 레퍼런스로 모델로 하고 전부 다 이걸로 바꿔 나갈 생각을 했었는데 이 TCP/IP가 바로 이제 킬링 애플리케이션을 내놓습니다. 킬링 애플리케이션. 이게 바로 웹 서비스예요. 웹 서비스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TCP/IP가 대세가 됐고요. 사실 이제 엑스타25는 너무 이제 PS10 전화망 기반으로 나와 있는 기술이고 ISO 7 레퍼런스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 탁상에서 만들어진 거. 그다음에 IEEE 802 랜 중에서 토큰링도 죽어버렸고요. 콤퍼스도 죽었고요. 지금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은 프로토콜입니다. 살아남은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더넷에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TCP/IP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공부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토콜 슈트에 대한 것이 이제 TCP/IP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ISO, 애플톡, 노벨, 넷웨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뭐 볼 필요 있느냐? 굳이 나중에 보면 ISO에 대한 세븐 레퍼런스 모델만 하나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TCP/IP 프로토콜 스택에 보면 요 메시지 하나 전달되는 거에 보면은 이 네트워크 요 밑에 피지컬 링크에 대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더넷이 이더넷.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 서로 경유했을 때 IP. 그다음에 엔드 투 엔드로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다음에 상위 메시지는 HTTP로 웹 패킷이 웹 메시지가 지나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액세스 레이어의 가장 커먼한 것은 이더넷하고 와이어리스 랜이 다라는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액세스, 그다음에 인터넷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애플리케이션을 TCP/IP 관점에서 그려봤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네트워크 어드레스 레이어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 공부를 하시게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보게 되면 데이터 링크 아래서부터 바텀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ARP는 이 IP 주소하고 맥 주소, 이 레이어 2 주소를 서로 찾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더넷 웬 있고요. 그다음에 V4, V6하고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해서 프라이빗 주소를 퍼블릭으로 바꿔주는 거. 메시지 전달하기 위해서 컨트롤하는 ICMP 메시지가 있고요. 라우팅 관련해 가지고 OSPF, EIGRP, BGP 이게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네, 트랜스포터는 TCP, UDP, 그다음에 SCTP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스트리밍 컨트롤 트랜스미션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좀 많이 쓰는 게 또 최근에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도메인 네임을 하기 위해서 그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바꾸는 DNS, 호스트 여러분이 다이나믹하게 찾는 DHCP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트랜스퍼하는 FTP, SFTP, TFTP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웹 서비스하는 HTTP, HTTPS, 그 다음에 RESTful, 해가 RESTless에 대한 간단하게 주고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TCP/IP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프로세서에 대한 메시지가 지나다니는 거를 각 계층별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웹 서버에서 하고 클라이언트가
웹페이지를 디인캡슐레이트하는 과정이 있네요. 보게 되면 일단 웹 서버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이렇게 보내네요. 웹 클라이언트에 이더넷, IP, TCP 데이터. 이게 웹 데이터가 되는 거지. 웹 데이터. 근데 이게 보내면 10101010 이렇게 오는 거예요. 101010 오는 거에서 이제 하나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밑단에 이더넷 프레임 걷어내고 그다음에 IP 걷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받아 가지고 웹 브라우저의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에 대한 거 아까 했습니다. 제가 여기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IEEE, IETF, ITU, INR하고 ICANN. 여기 INR라고 하는 것이 IETF에 관련된 번호 관련된 거를 어사인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여기는 보게 되면 ICANN은 인터넷 코퍼레이션 어사인 네임 넘버에 대한 것 같이 하는 데고요. 그다음에 TIA, EIA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TIA, EIA는 미국의 산업 표준을 정의하는 곳이에요. 텔레커뮤니케이션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트가 그렇게 되고요. EIA는 일렉트릭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 표준인 거죠. 우리나라는 PTA라는 게 있고요. KS가 있고 뭐 그래요. 우리나라도 국가 표준 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건 학회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전자 학회인데도 불구하고 랜 관련된 표준을 디파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ITU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엑스타 25라든가 전화망 그다음에 뭐 컨버지드 하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에 대한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을 담는 곳이 ITU 그 제네바에 본사가 있고요.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스탠다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보면 오픈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의 주 목적은 인터오퍼러빌리티예요. 서로 제품을 A사, B사, C사가 만들었을 때 서로 이제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컴피티션을 서로 자유롭게, 그다음에 이노베이션을 해서 혁신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스탠다드의 큰 목적입니다.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은 벤더 뉴트럴, 그러니까 벤더 무관하게 하고 논 프로핏, 그러니까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 스탠다드를 만들고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데는 전부 다 벤더 뉴트럴하죠. 벤더가 어느 벤더가 벤더들이 와서 참여해서 자기의 그 기술을 표준화를 하는데 노력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표준화가지는 않죠. 근데 시스코도 여기저기 가서 얘기를 해서 하는데 워낙 자기네들이 압도적으로 잘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쫓다고 심지어는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시스코 프로프라이어트리 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건 시스코 제품들끼리만 했을 때 동작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기능이 괜찮아갖고 나중에는 이제 오픈 스탠다드로 이제 스탠다드 기구에 스탠다드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안 됐더라도 다른 업체가 자기네들이 시스코 컴패터블 하다고 해놓고 나서 그런 기능을 자기네들이 그냥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자의 논리예요. 여기는요. 통신도 이렇게 보면 강자가 다 지배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인터넷 스탠다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소사이어티 ISOC가 있고요. IAB 인터넷 아키텍처 보드 멤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IETF가 보게 되면 IESG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스탠다드 관련된. 근데 여기는 스탠다드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여기는 RFC라는 말 씁니다. Request for Comment. 그러니까 리퀘스트 포 코멘트라는 말이 뭐냐, RFC가 뭐냐면 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의견들 좀 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의견 나와서 새로운 RFC가 만들어지면 기존 거를 obsolete 시키고 이제 새로운 RFC로 이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여기는 뭐 스탠다드예요, 그것이요. 근데 스탠다드란 말은 쓰지는 않는데 그냥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워킹 그룹에 대한 걸로 해서 각각의 여러 워킹 그룹들이 쭉 있어서 디테일은 여기서 만들고 여기
ISG에서 총회에서 점점 올라가서 이제 승인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리서치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IRTF라는 그룹에서 ITF 가기 전에 IRTF에서 이제 리서치에 대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롱텀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ISOC, IAB, ITF, IRF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ICANN하고 INR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ICANN에 대한 것이 보면은 IP 어드레스 얼로케이션하고 도메인 네임 붙이고 더 여러 가지를 ICANN에서 합니다. ICANN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디자인하고 관리하는 데는 INR가 합니다. 그래서 INR에서 하는 거에 IP 어드레스, 도메인 네임, TCP, 포트 넘버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여기서 다 디파인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Electric Communication Standard IEEE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리는데 IEEE에서는 파워, 에너지, 헬스케어,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 로컬 에리아 네트워크에 대한 걸 디파인 하고요. 얼라이언스군요. 여기 일렉트로닉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 텔레커뮤니케이션 인더스트리 얼라이언스에 대한 것이 여기는 그 이제 정기적인 장치에 대한 걸 합니다. 정기적인. 그다음에 여기는 텔레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걸 하는데 결국은 지금 EITI의 구분이 거의 없어서 EITI 같이 일을 한다고 보시면 최근 스탠다드는 EITI에 같이 이제 디파인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저기 어디야 CSMA라고 하는 스탠다드 있었잖아요. 스탠다드 우리가 표준하지도 않고 우리가 좌우지간 임플리멘테이션은 CSMA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CSMA라고 하는 프로토콜 뭐 기술 개발하고 난 다음에 프로토콜 스탠다드는 어디 가서 했냐면 미국의 EITI에 가서 IS 번호로 스탠다드를 했어요. IS 45, IS 91, 뭐 IS 뭐 이렇게 식으로 거기에는 인터림 스탠다드예요. 인터림 스탠다드. 인터림이라고 하는 것이 임시의 과도기적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참 BA이긴 한데 우리나라 CSMA가 우리가 다 해놓고 표준은 미국 가서 표준을 만들고 뭐 좀 그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ITUT 가서 국제 표준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뭐 ITUT에 대한 것이 뭐 비디오 컨퍼런스, IPTV, DSL, 브로드 커뮤니케이션, DSL 던너라인 기반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DSL 또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유럽의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스탠다드가 많죠. 그래서 3GPP, 그 다음에 뭐 CCTV 관련은 닥시스에 대한 걸 디파인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또 포럼도 있습니다. 포럼, 산업체들이 자기네들끼리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인데 거기서 자기들끼리의 스탠다드를 좀 레코멘드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스탠다드에 대한 거는 그냥 글로벌하게 하는 ITUT, ISO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유럽 쪽이 있고 또 미국 쪽 있고 아시아 퍼시픽이 있고 각 나라가 있고요. 업체들끼리 하는 데가 있고요. IEEE라고 뭐 전기전자학회 뭐 미국의 학회인데 뭐 한국 교수들도 IEEE 멤버로 가기도 하고 뭐 저도 거기에 회원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학회 회원 멤버들이 있죠. 근데 미국에 이제 돼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요 랩에 대한 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가 조금 쉬었다가 11시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